안녕하십니까. 색소포니스트 김동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이제 처음 사셔서 이제 색소폰을 앞에 두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소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제 색소폰의 각 부문 명칭과 오늘은 그다음에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1강으로 색소폰에 대해서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소폰을 이제 처음에 사셔갖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조립을 하고 또 뭐 각 부분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싼 악기는 아닙니다. 이 고가의 악기인데 이런 악기를 잘 관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정말 오래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겠죠. 먼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바디고요. 바디, 그 다음에 여기 분리가 되죠. 넥입니다. 넥.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앞부분은 벨이라고 합니다. 벨. 이 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께서 이 관리를 잘 못하셔갖고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게 들고 다닐, 관리를 할 적에, 그 다음에 움직일 적에나 항상 그럴 적에 조심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찌그러지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많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악기점 가면 다시 이렇게 리페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벨 부분은 찌그러져도 그렇게 이 소리에, 사운드에 이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미관상 안 좋을 뿐이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벨을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손 잡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개로 되어 있는 데인데, 이렇게 버튼이 있죠? 버튼. 이 부분은 이제 키라고 합니다. 키. 핑거링 하는 그 키.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은 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들을 이제 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은 이 가죽으로 되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죽으로 되는 게 있죠. 이런 가죽들을 이제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이 패드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하고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악기점에 가셔서 수리를 맡기셔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죠.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손상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이게 사이드 키고요. 왼쪽에 이제 고음 부분을 맡고 있는 사이드 키. 사이드 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무슨 사이드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키. 사이드 키가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 딱 봤을 적에 너무 복잡하다, 구조가. 이게 너무 누르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겁을 내실 것 같은데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부터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벨,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안쪽에 패드 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이 하이 키라고 그러는데 이 옥타브 키가 있습니다. 이 옥타브 키. 이 옥타브 키는 옥타브 위에 소리를 낼 적에, 옥타브 위에 음을 낼 적에 이 옥타브 키를 누르고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바디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네크입니다. 하나는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네크는 이제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연결 부분인데, 이제 엘토의 경우 좀 더 짧죠. 좀 더 짧고, 그 다음에 그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고, 그렇고요. 이 넥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그 콜크가 있는데요. 이 콜크 부분이 이 피치를 조종하는 이 마우스피스와 연결이 돼서 이 피치를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 색스폰도 지금 이 콜크가 많이 닳았는데요. 이 콜크를 많이 달게 되고 헐거워지게 되면은 이것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우스피스. 이거는 이제 메탈 피스인데요. 마우스피스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마우스피스에는 이렇게 이제 메탈 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제 클래식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플라스틱 피스가 있고요. 이런 피스들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재질의 특성상 소리도 다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런 메탈 피스 같은 경우에 좀 더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하지만 이제 약간 좀 댐핑이라고 그러죠. 힘이 약간 좀 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제가 권해드리기에는 초보자분들은 이제 처음 연주를 하실 적에는 이 플라스틱 피스로 시작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기본기가 닦여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탈 피스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우스피스에 보면은 이 리드를 조여주는 걸 레가초라고 그러죠. 레가초. 그 다음에 리드.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피스 이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종류에서 이 리드와 마우스피스, 그 다음에 이 레가초 이 세 가지가 구성은 되게 간단하지만은 색스폰에서 이 소리를 만드는데, 이 소리를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개의 세팅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차이가 나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메탈 피스에 지금 라버스 리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도린 리드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레가초로 다른 레가초로 쓰신다거나, 지금 이 레가초는 원래 제가 쓰는 피스가 오토링크 피스인데, 이 레가초는 셀마 레가초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다르게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좀 더 많이 알고 이 레가초라든지 소리 사운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난 다음에 자문을 받으셔서 조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레가초는 종류가 원래는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오죠. 마우스피스와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트로 나오지만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고 새로운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새로운 레가초와 마우스피스를 새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라버즈인데요. 회사는 라버스 회사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좀 프로페셔널도 많이 쓰고, 이제 스탠다드한 소리를 낼 적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린이라는 회사인데요. 반도린이라는 회사의 마우스 리드입니다. 약간 좀 더 고가예요. 이 라버즈는 10개에 좀 어느 정도 가격인데, 이건 5개씩 들어있습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 선택하셔갖고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그러는 게, 과연 이렇게 이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호수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러신데,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가초와 그 다음에 이 리드와 마우스피스의 호수 조합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소리가 잘 나고 편하게 나고, 그 이야기는 다음 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